그럼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직접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자, 이런 것들이 진짜 국내 상용화 되기까지 몇 년 정도 예상하십니까? 상용화라고 하면 수가를 받는? 수가를 받고 환자들한테 돈 받고 저는 생각보다 빠를 거라고 보는데요. 5년? 3년에서 5년쯤이면 3년에서 5년.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최초의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빨리 예상하시네요. 지금 또 다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되게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위해도가 높지 않고 또 이게 사실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그러니까 심평원 가이드라인 나온 것도 그 의료 영상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영상약 그 이외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따라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영상에 한번 나왔으면 다른 것도 나오겠죠. 좀 빨리 가는 편. 그리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면 사실은 병원들도 컨센서스가 생길 거거든요. 아, 이걸 제품하고 하려 그러면 다기관 검증을 하려는 체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들도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센터들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도 되게 선도적인 거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숙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당연히 명확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게 훨씬 낫죠. 불확실성이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저희도 해야 될 일이 좀 명확해진 면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고려령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 구매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hellobuno.co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COI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일단은 한국에서 주로 하고 계시고 어떠신가요? 그 외 국가에든. 그런데 질문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도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글도 비슷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글이랑 경쟁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구글 그 질문을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하면 이제 구글도 구글이지만 사실 더 가까이는 흔히 말하는 GPS라고 부르는 G, 필립스, 지멘스 뭐 이런 데들이 더 좀 가깝고요. 그 다음에 구글도 있고 뭐 RSN에 얼마 전에 다녀온 RSN도 보면은 구글도 와 있고 뭐 엔비디아도 와 있고 그다음에 MS도 와서 막 영업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다들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계속 잘하고 싶은 거고 막 그런 건데 보면 이제 가깝게 GPS들은 자기네들 영상에다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돌리려고 하는 거고 뭐 CT나 MRI가 이제 아예 그냥 찍으면 나오는 거죠 그냥 인공지능 CT 뭐 뭐 그거는 기기 자체 성능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단의 영역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하고 또 이제 보면 GPS들은 이제 당연히 의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디비전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분사를 아예 해버려가지고 별도 상장을 했어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헬스니어가 별도 상장을 했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역량을 좀 강화하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 AI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만들어 오는데 사실은 크게 차별화가 없고 또 좀 진행이 느리고 또 걔네들 입장에서 뭐 아까도 이제 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걔네들 커야 뭔가 스토리가 되고 진행이 되잖아요. 뭐 그래서 보면은 그런 플랫폼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되게 병원 입장에서 처음에 도입하기에는. 그러니까 GPS 전부 자기 위주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그렇죠. 헤게모니 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막 제안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랑 같이 해서 뭘 빨리 만들어서 이런 거 자기네 플랫폼이 워킹한다. 예를 들자면 앱스토어나 뭐 그렇죠. 앱스토어 같은 거죠. 그런 데들도 보면은 킬러 앱이 있어야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플랫폼이 되고 싶고 이코시스템이 되고 싶지 뭐 개별 하나하나 파는 거는 사실 어차피 뭐 그 GPS의 장점은 그냥 거대한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오히려 GPS가 경쟁자가 아니라는 저희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만약에 많은 부분에서 겹치면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도 보면 목적은 클라우드 파는 게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의료 AI라는 게 클라우드 입장에서 아주 큰 영역인 게 데이터도 워낙 크죠. 그럼 거기서 AI를 돌리게 되면 뭐 GPU 같은 연산 자원도 엄청나게 이용할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유스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에 더 가깝지. 지금 당장은 의료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물론 언젠가는 뭐 다 진출해서 뭐 구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던 뭐 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보다 규제 그렇게 막
아주 덜한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또 이제 미국 의사들의 파워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파워보다 더 세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열릴 때를 아마 기다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 진출이 지금 뭐 얼마나 되어 있으세요? 사실 뭐 중국은 잘 모르겠고 미국은 여전히 어려운데요.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네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거냐, 왜 뷰노하고 왜 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를 주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큰 병원들은 자기네들이 하려고 해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왜 니네랑 하느냐. 우리도 충분히 뛰어난 뭐 큰 병원, 좋은 병원들은 또 그만큼 좋은 대학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데이터 엄청 갖고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논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멘스 뭐 말씀드린 GPS들 줄 서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그리고 돈 싸들고 오는데 굳이 뭐 작은 회사 작은 연구비를 할 이유도 사실 별로 없어서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완전 메이저 리서치 중심의 병원보다는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병원들, 그러니까 연구할 여력까지는 아직 없지만 실제로 이제 임상적인 니즈는 있는 병원을 이제 지금 컨택을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실제 임상 검증을 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거고 좋은 거는 이제 미국은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병원에서 잘 파일럿 스터디가 되면 그 병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헬스케어 시스템 전체로 확산하는 게 의사결정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좀 확산하는 게 편해서 그러니까 보험과 연결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것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긴 한데 그래서 미국 쪽은 좀 그렇고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아시아 쪽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저희가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김윤준 이사님 지금 일본에 가 계신데 뭐 일본 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일본도 생각보다는 좀 까다롭고 보수적이라서 생각보다 일본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도 알고 있지만 저희보다 좀 진도가 조금 느린 면이 있고 또 일본에 근데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은 또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개별 병원에서는 본인의 의사의 책임으로는 뭐 사용할 수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동남아는 이제 스스로 개발할 이제 인프라나 뭐 이런 여력들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도 좀 수요들이 많이 있고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꼭 미국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는 만큼 또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는 이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마켓에서 좀 성과를 내는 게 목표입니다. 뷰노 얘기는 거의 준비한 질문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뭐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어디 뭐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보실 테고 그냥 스타트업 업계분도 보실 테고 뭐 의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외부에 많이 다니다 보면 보통 의사분들 뭐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어떤 의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나 되게 데이터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딥러닝을 못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잘 기술을 몰라가지고 못 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누구랑 연락을 해야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냐. 저는 이제 뭐 주로 뷰노 연락해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일단은 연락 주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hello@buno.co로 연락 주시면 좋고 저희도 여전히 아직 좀 배워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여러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저희도 이제 새로운 이제 언맷 니즈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선생님만의 관심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저희랑 이야기하시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혹은 딥러닝까지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사실 지금도 새로운 주제로 미팅하는 게 꽤 많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게 많아서 일단은 뭐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이야기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다 지금 질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미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래의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뷰노에서 그리고 있는 그 미래 의료의 그 모습은 어떤 건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뭐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많이 확산이 당연히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미래 의료는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저희 동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부모님이 혹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혹은 내 자식들이 쓸만한 것들을 만든다. 우리가 뭐 하드웨어적인 수술 도구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을 혜택을 받고 우리 가족들과 뭐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걸 만든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태어나서 공돌이로서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는 엔지니어로서 내가 만든 게 널리 사용이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단 한 명이라도 뭐 그런 걸로 뭐 도움을 받았다면 되게 보람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활용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널리 활용되는 미래가 언제쯤일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건강검진 센터를 갔더니 미래형 건강검진 센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런 것들은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주요 뭐 질환들이나 스크리닝 검사들은 뭐 저는 10년쯤 지나면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검진센터랑도 많은 이야기 논의들이 진행 중이고 생각보다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계속 돼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 10년이 지나면 검진센터들 위주로는 대부분의 뭐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서 검사할 것이다. 네, 병원에서도 최소한 이제 완전 선생님들이 하시던 행위를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뒤에서 인공지능이 계속 돌면서 이제 적어도 뭐 조언들은 계속 해줄 수 있겠죠. 이 경우는 한 번 더 뭐 노말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 더 보시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혹은 뭐 응급이나 심야 시간대 이제 뭐 트리아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보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의사들이 하는 일이나 어떤 의료가 이런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대체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뭐 몇십 년 안에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틀림없이 그 일부가 대체되고 뭔가 의사들이 하는 일 자체의 어떤 변화가 제가 봤을 땐 10년 안에는 틀림없이 생길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분들인데 또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잘해야 된다는 게 여러 의미인데 그냥 뭐 규제가 뭐 완화되거나 뭐 이렇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더 걱정되는 게 괜히 쉬운 이런 규제 환경에서 막 이런 게 범람하다가 실제로 임상에 적용됐을 때 막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겨울이 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충분히 검증하고 좋은 기술을 만들고 이제 해야 되겠고. 실제로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규제 완화라는 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규제할 건 규제해야죠.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되고 당연히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규제가 또 완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 같은 대기업도 그렇게 막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흔히 뭐 좋아하는 말로 규제 완화는 아니고 규제 합리화. 그렇죠. 규제 명확화. 좋은 표현. 규제 할 건 해야 되고 할 필요 없는 거나 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표현 같습니다. 말장난이긴 한데 장난은 아니죠.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철학이.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사실 뭐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결국에 이 산업이 크려면 특히 한국에서 이 산업이 크려면 이렇게 뭐 어떤 게 좀 더 바뀌고 어떤 게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최근에 뭐 정부도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뭐 4차 혁명이니 등등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생각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또 업계에서 보시기에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못 느끼시고 계실 테고 그래서 뭐가 바뀌면 좋을 것 같으신지. 뭐 저는 이미 충분히 이제 공감대들이 형성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무작정 반대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누구의 마음까지 이미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의료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워낙 많은데 그분들의 네. 마음이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이뤄야 되는데 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니 네. 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이 2-3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굉장히 이제 하려는 적극적인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체감을 하거든요. 실제로 필드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조만간 또 전문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조인 하시는데 네. 뭐 저희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 그대로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뭐 흔히 말하는 교수 트랙 되는 친구인데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 조인 하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시다 보면 사실은 이제 뭐 관심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되고 이제는 꼭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려는 얘가 뭔지 알아야겠다 나는 뭐 이런 태도들의 변화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문화들은 이미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도구가 실제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뭐가 먼저인지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도 지금도 보면은 되게 뭐 3D 프린팅이든 뭐든 되게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환자들이 되게 작은 부분부터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엄밀하면 잃지 않되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방법들을 좀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화적인 분위기적인 것들이 좀 갖춰지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각자 위치에서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환자 뭐들도 당연히 입장에 있는 거. 되게 막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 네, 결국은 이제 의료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성, 그러니까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성을 담보하는 일단 기본이 돼야 돼요. 네. 이제 그게 기본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쨌건 뭐 회사들은 기본을 충실하게 쌓으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변화의 어떤 좀 중심에 서서 저는 규제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규제 뭐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네. 규제가 있으므로 뭐 안 한다, 규제가 있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너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그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뷰노의 미래와 박사님의 미래를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10년 뒤 뷰노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 있겠죠. 뭘 물어봐요 그런 거. 아니면 뷰노의 어떤 뭐 서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쓰이고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의료만 하고 있을까요? 뭐 이런. 혹은 인공지능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사실 충분히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뭐 드는 생각은 상장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반쯤 농담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의료에서 조금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 진단이라는 영역은 의료에서 되게 일부더라고요. 실제로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병을 찾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에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영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역량들을 잘 살려서 좀 더 그런 영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뭐 치료나 뭐 이런 이제까지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아주 큰 회사가 되겠죠. 그런 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상장 계획은 네, 있으신가요? 뭐 지금 저희 훌륭한 CFO님을 모셔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긍정적인 변화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 창업할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장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새롭게 깨닫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더 많은 일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구체적인 시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저희도 뭐 공모 주관사를 선정을 했고 뭐 올해 말 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 뭐 내년 정도에 뭐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저희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일스톤을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뭐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럼 그때쯤 그렇게 해서 성공한 회사가 되고 이제 박사님은 한 10년쯤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요? 네. 10년 후에 박사님의 궁극적인 뭐 꿈이 무엇인지. 그거 제가 사춘기처럼 맨날 바뀌어서. 네, 뭐 저는 근데 한때는 되게 학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플라이도 많이 하고 다 떨어지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뭐 그랬고 또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도 좀 많아서 그렇고 뭐 맨날 생각 바뀌는데 뭔가 엄청 빨리 바뀌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의료가 아닐 수도 있나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죠. 뭐 저는 뭐 사실 의료 자체를 하려고 일을 시작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가서 저도 사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본인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매일매일 데이터를 쌓아가거든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뭐 실망할 때도 있고 뭐 어떤 날은 되게 기특할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뭐 저를 어떻게 써먹는 게 제일 좋을지 약간 충분히 학습된 상황이 올 거고 그때 이제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뷰노를 하기 전과 뷰노를 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좀 성격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농담조로 뭐 앞에 서는 걸 뭐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대단히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걸 좋아하고 편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고 뭐 그래서 일단은 좀 성격도 좀 바뀐 것 같고 일단 뭐 세상 돌아가는 이제 이치나 원리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애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 같은데 40대가 되는 깨달은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깨닫고 다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걸 좀 깨닫는 것도 어디 가나 골목대장이 다 있고 그렇죠. 잘 되는 사람도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세상이 공평하지 않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고 깨달음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하나 풀고 싶은 숙제는 뭐 그거는 좀 개인적인 미션 같은 건데 뭐 기여와 보상의 문제, 불일치 문제 이런 거를 저는 인생의 숙제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여와 보상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뭐 태어나기를 이제 다르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기여가 큰 사람도 있고 뭐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상과 늘 너무 많은 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서 회사의 지분 얘기를 하시는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뭐 세상의 넓은 범위에서 나중에 NGO에 계신 거 아닌가요? 뭐 시민단체나 제가 그럴 만큼 큰 사명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그런 문제를 늘 느끼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중에 뭐 제가 잘 풀 수 있는 뭐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젠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풀어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뭐 그 저희 준비한 질문 다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그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가네요.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약간 탈탈 털리는 후폭풍. 최두가 대표님이 여러 번 보셨다고 이게 동감이 가는 게 저는 이제 부끄러워서 안 볼 줄 알았거든요.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헛소리를 했는지 푹 빠져드실 거예요. 보게 될 것 같고 뭐 좀 처음에는 좀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랬는데 뭐 편하게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평소에 뭐 생각했던 것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맨날 저한테 딥러닝이 뭔지 막 이런 의료 AI 뭐 기술이 뭔지 이런 것만 물으시니까 대체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뭐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뭐 틀린 생각도 있을 거고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뭐 파셜한 이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사실 보면 이게 약간 여담이지만 창업가들의 정신 건강이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보면 전 뭐 정신과 잘 모르지만 그냥 이런 그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런 효과가 그게 실제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런 사실 많이 안 보시는데 방송을 이런 걸 한 2시간 이렇게 막 여러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하고 싶었던 얘기 평소에 이런 거 하시고 하면 이 적어도 스트레스 해소나
창업가 분들의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후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모든 걸 다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자리를 잘 만드신 거에 비해서 조회수가 너무 덜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잘 나오겠죠. 최 대표님 오늘 보조 MC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옆에 있으니까요. 한결 마음이 편하고 바로 이거다 싶어요. 지금 고정되시려고 진짜 사랑합니다. 네. 되게 오늘 사실 질문을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이게 송곳 같은 질문 하셔가지고 그렇죠. 다음에도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 성장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디프리더에 또 밥 먹으러 갈 텐데 또 끝나고도 이게 사업적인 기회도 좀 더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항상 마지막에 드리지만 저희 좋아요하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유튜버가 되셨군요. 네. 이것도 이 말하는 것도 안 보시겠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